자, 이번에는 25년 이외 전기공사 산업기사 필기 CBT에 있어서 전기 응용 20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SCR의 그림 기호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SCR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로 한번 그려보면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을 에노드, 끝에를 개소드, 그리고 가운데 찔러주는 이 부분을 게이트.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기 네 가지 선지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이죠. 이런 거 넣으면 여러분들 맛있게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두 번째 문제 보면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를 간단히만 조금 언급을 드려보자면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이 가시광선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측에를 빨간색, 즉 적색이라 쓸 거고요.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여기는 보라색, 다르게 자주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혹은 뭐 빨강, 여기는 보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요에 대한 범위가 이 가시광선, 이 파장의 범위가 될 건데 실제 이 범위는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8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에 있는 1번이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자면 이 적색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어떻습니까? 길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죠. 이에 대한 문제도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같이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빨간색이 길고 보라색 올수록 짧아진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유도가열과 유전가열의 성질이 같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간단히 체크를 하면 이 유도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와류손이나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 되고요. 유전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도 가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다르게 도체죠. 요놈이나 반도체 요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요. 유전체 손을 이용한 유전 가열은 여기 있는 그대로 유전체 다르게 절연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열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놈은 둘 다 교류를 사용을 하더라. 반대로 말하면 직류는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번 직류를 사용할 수 없다. 요 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네 번째 문제 보면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답을 바로 체크를 하면 1번이야. 그죠? 근데 이 문제 구성을 보면 우리가 약간의 센스를 발휘한다? 답을 거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적분 있네요. 적분 있네요. 적분 있네요. 세 개가 다 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분이 없는 이놈이 느낌적으로 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간단히만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속제어. 정확하게 말하면 조절부 동작에 따라서 우리가 연속 제어를 분류를 좀 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보면 비례 제어, 그 다음에 미분 제어, 그 다음에 적분 제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P 제어, D 제어, I 제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비례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불연속 제어를 단순히 연속되게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오차가 크고요. 그리고 동작 속도도 좀 늦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차가 크기 때문에 다르게 오차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류 편차도 있더라. 자, 아래쪽에 있는 미분지열이라고 하는 것은 오차의 변화율에 대응돼서 동작하는 지열로서 변화율, 자, 요거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변화율. 자, 여기에 대응해서 동작하는 지역으로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사전에 방지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응답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르게 우리가 응답 소궁성 개선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적분제어 같은 경우에는 오차에 대한 것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특성에 따라서 제거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제거.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또 포괄적으로 말했을 때 전류편차도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이 미분 제어와 적분 제어는 실제 그 시스템 구성상 단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할 때는 이 비례 제어 또는 이걸 모두를 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미분 제어를 쓸 때에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비례 제어를 섞어서 비례 미분 제어로 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거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다르게 PD 제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적분 제어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비례 적분 제어로 쓴다. 그럼 이때 요 놈의 모든 좋은 점을 묶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례 적분 미분 제어. 그래서 PID 제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도 답은 뭐가 된다? 비례 제어가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반사율을 로, 투과율을 타우, 흡수율을 델타라고 할 때 이들의 관계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이놈들의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놈들의 모든 합이 1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서 이 문제 나왔다. 그냥 모두 돼서 1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6번째입니다. 전기분해에 의하여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의 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이 필요하고 또 그 물질의 화학 당량이 필요한 법칙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법칙을 우리는 두 번째 패러데이 법칙이라 부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때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우리가 뭐 W라고 했을 때 얘는 화학 당량에 비례하고 총 전기량, 다르게 총 전하량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Q는 IT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거를 고르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철도의 교류 급전 방식 중에 AT 급전 방식은 어떤 변압기를 사용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합니까? 실제 요 놈은요 이미 답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있는 AT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토 트랜스포머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순화시키면 얘를 단권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것도 있냐면 BT 급전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BT를 우리가 무엇이라 하느냐? 얘를 부스터 트랜스포머라고 부릅니다. 얘를 우리말로 바꾸면 흡상 변압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치러 갔을 때 BT 급전 방식이 나온다. 그럼 그때 답은 흡상 변압기고 이것처럼 AT가 나온다면 단권 변압기더라.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반도체 소재의 종류 중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재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답부터 체크를 하자면 답은 1번 SSS, 우리가 다르게 사이닥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2단자 소자야. 그래서 이에 대한 그림 기호를 한번 표현을 하면 이 친구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 그래서 이 사이닥이라고 하는 다르게 SSS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게이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럼 나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 SC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번 문제 하면서 봤다. 그죠? 그죠? 그래서 생긴 꼬라지가 요거 아닙니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죠? 자, GTO 같은 경우에는 SCR에다가 뭘 추가한 친구입니까? 게이트의 자기 소호 기능. 그쵸? 그래서 이놈의 그림 기호를 그리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CS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
4단자 소자입니다. 자, 이놈에 대한 그림 기호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친구는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게이트가 앞뒤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SCS도 게이트가 있더라. 자, 그래서 답은 다시 1번인 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기중기 등으로 물건을 내릴 때 또는 전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경우 전동기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전원에 반환하면서 속도를 점차로 감속시키는 제동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큰 힌트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환된 전기를 어떻게 하겠다? 전원에 반환하겠다. 이런 것을 뭐라 부릅니까? 회생제동력. 그죠? 다음으로 아래쪽에 10번째 문제를 보시면 표준 전지에 쓰이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간단히만 언급드려보면 여기 있는 일반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전지에 음극 재료로 쓸 수 있는 물질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전지에 있어서 전해질로 쓸 수 있는 물질들이 됩니다. 4번 여긴 2번 황화 카드뮴이 되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반도체 소자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입니다.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여 각 속도 오메가 S에 이르기까지 회전자에서의 발열 손실을 나타낸 것은 물었습니다. 단, J는 관성 모멘트래요.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이에 대한 결과를 암기하는 게 쏙 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 발열 손실 Q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분의 1J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진짜 쏙 편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째. 자동차, 기타 차량의 공학, 기계 및 전기, 기기, 기구, 기타의 금속 제품에 도장을 건조하는 데 이용되는 가열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체크해 줍니다. 도장 건조하면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가열은 여기는 두 번째 적외선 가열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장을 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가열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13번째입니다. 다음 중 전기 저항 용접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4개 선지에서 전기 저항 용접의 종류를 체크를 하면 첫 번째 점 용접이 있습니다. 근데 요놈이 앞에 다른 문제에서는 스폿 용접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 용접이 있고 세 번째로 프로젝션 용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돌기 용접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잘 언급되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죠? 특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다른 걸로 바뀐 형태로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전기 저항 용접의 대표적으로 점 용접, 심 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있더라. 잡아주십시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가시광선 중에 파장의 범위가 가장 긴 색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면 파장의 범위가 가장 긴 색이라고 주어졌는데 얘를 여러분들 그냥 파장의 길이가 긴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서 봤었죠.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뭐였다? 적색이었다. 그래서 실제 이 적색이 파장의 범위가 가장 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갖고 가 주셔라.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모든 방향으로 360 칸델라의 광도를 갖는 점광원을 지름 3m인 탁자, 정확하게 원형 탁자 중심에서 수직으로 2m 위에서 점등을 했대요. 원형 탁자의 최소 수평 조도는 약 몇 럭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 놈에 대해서 일단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점광원이 있대요. 자, 요 놈을 점광원이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원형 탁자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이놈의 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놈이 3m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원형 탁자 중심으로부터 2m 되는 수직으로 2m 위치에 2m 위에 얘를 점등을 시켰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놈에 있어서 최소 수평 조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작용하는 것을 이때 이렇게 적용하는 조도를 우리가 법선 조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평 조도는 뭡니까? 수평 조도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의 수직으로 나타나는 조도를 의미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요 방향에 대한 조도죠. 얘를 우리가 수평 조도, 다르게 수평면 조도라고 불러요.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 각도를 세타를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세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때 이 수평면 조도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법선 조도를 우리가 뭐 EN이라고 놓는다면 얘는 EN 코사인 세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법선 조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R 제곱분의 RE. 그럼 이때 R이 어떤 값입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 길이를 의미를 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면 R 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면 우리는 어쨌든 요 길이, 자, 이놈이 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밑에 중요한 건 이 높이는 2m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요만큼에 대한 길이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 길이는 1.5m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R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루트 2제곱 플러스 1.5제곱요. 맞나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최소 수평 조도입니다. 맞습니까? 자,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얘는 최대가 되면 돼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요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원형 탁자 끝부분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이 그림에서 2와 1.5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이 값을 넣으면 이 값 기체가 뭐 된다? 최소 수평 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R 자리에는 얘를 넣어서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는 벗겨지겠죠? 그럼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는 광도 360 칸델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은 요것분의 요 길이, 다르게 요것분의 요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다 했었을 때 R 값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지금 요 그림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 R분의 2가 되는 거죠. 요게 코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R 자리 이렇게 썼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2 넣어줍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계산기에 두드리면 게임 끝나겠다. 그죠? 그래서 두드리니까 46.08 럭스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16번째. 20도씨의 물 10리터를 1kW 전열기를 이용해서 80도로 가열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몇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있죠. 860번 PT 받으면 시멘트를 쉽게 옮길 수 있다. 그렇죠? 다시 860번 PT 개인 트레이닝 받으면 시멘트를 쉽게 옮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이 전열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효율을 고려한다. 효율은 어디다 붙일 수 있다? 왼쪽에 붙일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지문에는 효율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얘를 1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이때 P의 단위는 뭐죠? 킬로와트. T는 아워. 아워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비열이 되는데 실제 물의 비열은 얼마죠?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주어진 경우에 혹은 비열이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얘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M은 질량이죠. 자, 이렇게 쓸게요. 질량. 근데 이 질량은 기본적으로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 요 놈은 리터와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가 나오면 얘를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이 되죠. 얘는 온도 변화량. 자, 그럼 요거를 우선적으로 이 시간 기준으로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T는 860 P분의 CM 델타 T. 효율은 애초에 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따다가 우리가 주어진 걸 그대로 넣으면 자, 860에다가 P 값은 1kW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열은 1이 될 거고요. 자, 보면 10리터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킬로그램 그대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은 20도에서 80도로 얼만큼? 60만큼 생겼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분 단위죠. 분 단위죠. 근데 실제 이 공식에서 t는 아워, 시간 단위입니다. 자, 그럼 얘를 분으로 바꿔야겠죠. 1시간은 몇 분? 60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60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만 쓰면 시간 단위, 아워 단위가 됩니다. 근데 뒤에 60을 곱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민 단위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 두드리시면 41.86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2분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목표값의 지혈량을 추종하도록 하는 지혈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죠. 시간에 따라서 목표값이 변하는 기준이다. 맞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값의 시간적 성질에 따른 분류. 자, 일단 첫 번째로 정치 지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치 지어가 있습니다. 정치 지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값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 지어를 의미를 해요. 그럼 추치 지어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지어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지어량을 추종, 따라가게 하도록 하는 지어.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아닌 것하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구분할 때 일단 첫 번째 정치 지어와 추치 지어로 나눌 수 있더라. 그렇죠? 그럼 다시 이 추치 지어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프로그램 지어, 그 다음에 추종 지어, 다르게를 서브 지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율 지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지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긴 하는데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변할 때 필요한 지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있으면 프로그램대로. 자, 추종 지어는요, 완전히 임의로 변할 때 지어를 의미를 해요. 비율 지어는 이름 그대로 화학물의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한 지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다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목표값의 제어량을 추종하도록 만든다. 따라가도록 만든다.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지어는 이놈들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정치 지어가 되겠죠.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더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18번째. 얼씨구 보면 앞에서 봤던 문제랑 유사한 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유사한 개념의 문제가 좀 더 정확하게 같은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개가 나온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는 맛있는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봅니다. 자, 500W의 전열기를 이용해서 물 2리터를 1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또 몇 분이냐? 라고 물었어요. 같아요. 문제가 앞에서 본 거랑 같아요. 다만 수치값만 바뀌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친절하게 줬어요. 단 전열기에서 발생한 열은 모두 물의 가열에 이용된다. 즉, 이 말이 뭡니까? 효율이 100%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면은 이렇게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수치값만 다르게 해서 두 문제 이상 나오는 경우를 운이 좋으면 겪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이렇게 같은 유형 문제가 이렇게 두 개나 나왔어요. 자, 일단 다시 한번 그대로 풀어보면 제가 이제 공식을 바로 쓰겠습니다. 앞에 썼던 거 바로 쓰면 860 P분의 cm 델타 T.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P의 단위가 뭐라고 했었죠? 킬로와트요. 근데 지금은 500W라고 줬습니다. 그럼 얘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0.5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단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860에다가 0.5 넣어주시고 위에 비열 1. 그 다음에 질량 보니까 2리터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온도 변화 10도에서 100도 90도만큼 있네요. 근데 우리 앞에서 했지만 이렇게만 계산하면 그 단위가 뭐라고요? 아워가 된다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분 기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60을 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분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다시 한 번 더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25.12 분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대략적으로 25분 이렇게 되겠더라.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전차용 전동기에서 보급을 실시하는 이유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전기 기기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본다면 이 보급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일단 첫 번째, 전기자 반작용을 전기자 반작용을 죽이는 용도로 설치가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억제를 시킨다면 정류자 브러시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적인 불꽃, 다르게 섬락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류 불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류 불량 방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기타 중성축이 이동한다거나 주자숙이 감소된다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주냐면 전차용 전동기라고 줬어요. 전차용 전동기. 우리가 익히 아는 단순히 직육이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부가적인 조건으로 전차용이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실제 이 전차용 전동기에 보급을 실시한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전차를 조작하다가 조작이 미스라거나 혹은 오작동에 의해서 이 내부에 전류가 요동치게 됩니다. 그럼 그로 인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할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중성축이 이동을 해서 이 자속의 작용 상태가 바뀌게 되면 이때 역회전의 우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급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잡히죠. 역회전 우려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차용 전동기에는 이 보급을 역회전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차용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선적인 답은 뭐다? 역회전 방지다. 이렇게 잡아가 줍니다. 자, 끝으로 20번째. 방전등의 전압 전류 특성은 마이너스이므로 이것을 일정 전압에 전에 연결하면 전류가 급속히 증대되어 방전등을 파괴할 수 있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건 이렇게 한번 언급 드려볼게요. 방전등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형광등 있죠. 요즘에는 안에 이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 옛날 형광등 보면은, 쓰면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뭔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초크 다마라는 거를 막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안전기라 불러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형광등 끄트머리에다가 이 초크 다마, 즉 안전기를 별도로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안에 내장형으로 해서 만들어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형광등, 다르게 방전등에 있어서 이 전압전류 특성으로 인해서 이 전류가 요동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급속히 증대가 되는데,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못 쓰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류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뭐라 한다? 안정키라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형광등, 방전등 해놓고 이 전류 때문에 파괴가 되더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써야 됩니까? 하면은 안정화 시켜야 되더라. 안전기 딱 골라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기 응용에 대한 20문항의 풀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에 비교적 간단히 내용을 체크하고 답을 고른 형태로 진행을 해봤는데 모쪼록 이 내용이 앞으로 이 전기 공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